할게요. 사실 이번 페이지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자 AE의 길이가 나와 있고 자 제가 제 책을 보면서 할게요. 왜냐면 어쨌든 마찬가지로 요 그림이 중요한 거라 그림을 조금만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다가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위에 보시면 AE랑 DB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자, AE 여기죠. 자, AE랑 DB랑 자, 둘 다 길이가 얼마다? 둘 다 길이가 2입니다. 자, 얘도 2. 얘도 2.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이제 뭐 지름이라고 하고 C라고 하고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리고 길이가 또 나와 있는데 O1A 그리고 O2B가 1이다.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죠. 반지름이니까. 따로 표시 안 하겠습니다. 여기 1인 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장에 이제 하나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O1P. 자, O1P는요. 요게 O1P죠. 다시 요게 O1P입니다. 얘랑 그 다음에 O2Q. O2Q. 얘랑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자, 길이. 자, 저거 절대값이 아니라요. 이제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길이. 즉 두 개를 더한 거의 길이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더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최소값이란 말이 왜 등장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요. 움직이는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체크할 건 뭐다? 움직이는 바운더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P라는 점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있는 호 AC 위를 왔다 갔다. 여러분 그 자동차에 있는 와이퍼 올리면 돼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Q라는 점은 조금 반경이 짧아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Q예요. 즉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그때마다 이제 더하기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 길이가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한테 주는 말은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뭐다? A, B의 길이. 요 길이가 얼마니? 라는 거예요. 자,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는 A, B가 아니에요. 왜? 가운데 D2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D를 아마 어떻게 구할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D2라는 친구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를 알아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저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벡터에서 그 같다라는 거는 계속 말하지만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같은 거예요. 다시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거다라는 거야. 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잘 봐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을 한번 옮겨 보려고 해. 아, 잠시만. 파란색을 옮길까 빨간색을 옮길까? 잠시만요.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크기랑 방향은 같게 해서 두 개를 옮길 건데 요렇게 옮겨주면 잠깐만. 잠시만요. 뇌정지가 왔다. 잠깐만, 이게 지금 일단 한 개로 옮길 건데 이렇게 옮겨서 뒤로 빼면 오케이. 자,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요. 일단은 자, 실제로 한번 두 개를 더해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빨간 색깔을 얘나야 이 왼쪽에 있는 요렇게 제가 옮기고 싶어. 가능할까? 빨간색을. 자, 실제로 둘 다 동일한 반원이기 때문에 반지름, 지름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도 어쩌면 이제 얘네들은 같은 벡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다? 요 빨간 색깔은 바운더리가 딱 요 점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빨간색이야.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고 파란 색깔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얘나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짧아져야 돼. 맞지?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길이의 두 벡터를 더했을 때 자, 얘나야 질문.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둘 중에서 누가 더 짧을까? 얘나야 위에일까요? 아래일까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짧은 쪽. 아래야. 자,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두 개를 더할 타이밍인데 잘 보세요. 위에 두 개를 더하면 소위 평행사변형 법칙이란 걸 이용해서 요렇게 두 개를 더해서 요거거든? 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랑 밑에 거도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자, 두 개를 더하시면 요거예요. 자, 얘나야 누가 더 짧아요? 자, 위에야 아래야? 위에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어쩌면 벡터끼리 벌어질수록 뭐랄까? 더한 것은 짧아져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예를 들어 이렇게 더 벌어지면요. 더 짧아져요. 필연적으로. 이게 더 짧아져.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짧아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했을 때 최소값 가장 짧아져야 돼. 그럼 너가 이제 몇 개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부터 여기 위에 있는 걸 지우고 가장 짧을 때를 써보겠습니다. 언제 가장 짧냐면요. 그러니까 이 고차를 먼저 해야 돼. 자, 언제 가장 짧냐면요. 자, 이 O1P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O2Q가 요렇게 있을 때가 제일 짧은 거야. 얘나 이해했어? 요렇게 두 개를 더한 게 제일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일 멀리 가게끔 해서 이제 해야지 최소값이 나올 때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자, 제가 이제 뭐 했냐면 O2Q를 두 개를 더하려고 왼쪽으로 옮긴 거예요. 실제로 같은 지름의 반원이기 때문에 옮겨도 같은 벡터야. 그런데 이제 P라던가 Q가 지금 움직이는 점인데 두 개를 더했을 때 길이가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즉 그 말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짧아지려면 가장 많이 벌어져야 돼. 그게 이제 될 수 있는 게 딱 요 그림인 거야. 요 빨간색은 요게 제일 벌어질 때고요. 파란색은 저기가 제일 벌어질 때예요.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그럼 결론적으로 합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어떻게 하자? 다시 요 빨간 색깔을 좀 옮길 거야. 어디로? 잘 보세요. 이 빨간 색깔과 길이랑 방향이 같은 것 중에 요렇게 얘나야 옮길 수 있나? 요렇게 옮길 수 있나요? 같은 벡터인가요, 두 개? 여기 같은 벡터거든? 자,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왜? 삼각형 법칙을 이용하며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뭐가 나온다? 여기 보이세요? EC. 벡터 EC가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오른쪽에 쓸까요? 벡터 EC의 길이가 2분의 1이구나 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갈 건데 자,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잘 봐보세요. 요 C라는 점에서 밑에 밑변에다가 한번 수선의 발을 쭉 내려봐. 요렇게. 그리고 자, 저희가 방금 요 구한 EC가 뭐라고요? 요 길이가 2분의 1인 거야. 왜? 이게 가장 짧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 파란 색깔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1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 색깔도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1이겠죠. 요렇게.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자, 지금부터 뭐를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한 개를, 자, 지금 우리 목적지가 DE 구하는 건데, 자, 사실 근데 꼭 D를 구할 필요는 없긴 해요. 일단은 뭐 이제 이 AB를 구하는 게 마지막 목적지니까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문자 한 개를 빌렸을 거야. A라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DE의 길이는요. 1 빼기 A란 말 동의하세요? 1 빼기 A란 말 동의하세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2번 쓸 건데요. 왜 2번이냐면 요 왼쪽에도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한번 써볼까요? 1 더하기 DC의 제곱은 서로 1이 아니구나. A죠. A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은 1이다. 요게 이제 왼쪽에서 피타고라스를 쓴 거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서도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거든. 어떻게? 1 빼기 A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은 4분의 1이다. 자, 여기서 보이세요?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요. 1 빼기 A 제곱이 DC 제곱이 되고요. 얘도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요. 4분의 1 빼기 1 빼기 A 제곱이 또 역시나 DC 제곱이 돼요. 즉 DC 제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긴다?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시면요. 결과적으로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 값이 8분의 7이 나옵니다. 8분의 7. 이 나오고요. 자, 이제 끝을 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요 AB의 길이거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자, A가 지금 여러분 여기에요. 자, 이거 표시를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구한 게 아이고 다 지워지네. 요 A 값이 지금 8분의 7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요만큼은 그러면 8분의 1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이제 8분의 7, 여기가 8분의 1인데 잠깐만. 나 AB 구해야 되는데. AB 8분의 7. 아이 그림이 너무 안 예쁘다. 이 그림이 여러분 혹시 이거 지워도 되나요? 제가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지울게요. 여기를 좀. 자,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구했냐면 자, 여기가 8분의 7이란 거를 구했고요. 여기는 8분의 1이란 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요 길이는 반지름이라 1이고요. 요 길이도 반지름이라 1이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남아있는 게 어디? 남아있는 게 요 길이거든? 요 길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좌우가 약간 대칭이에요. 대칭이라서 요만큼도 8분의 1이에요. 요만큼도. 여기가 8분의 1이면 여기 왼쪽도 8분의 1이라 요 빨간 색깔은 8분의 6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정답은요.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이제 AB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다 더해보시면요. 3 더하기 4분의 3에서 4분의 15가 나와가지고 P 플러스 Q는 아마 정답이 19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 문제고 원래 기하라는 과목이 수능이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생각보다 지금은 많이 쉬워진 게 이건데 과거에는 원래 기하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야. 수능에서도. 자, 이 문제는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냐면 일단은 쭉 이제 그림에 관한 설명이 나오다가 6번째 문장에 저거 두 개를 더한 거의 최소값이란 말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오른쪽에 있던 O2Q를 왼쪽에 O1을 시점으로 하는 곳으로 옮겨줘야 돼.
실제로 두 반원은 지금 합동이기 때문에 옮겨도 뭐 어떤 길이는 당연히 안 바뀌고요. 사실 뭐 방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움직이는 친구라 저기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옮기신 다음에 적어 두 개를 더한 게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자, 왼쪽에 실험에서 해본 것처럼 최소가 되려면 가장 많이 벌어져야 돼요. 자, 그걸 통해서 일단 대략적인 모양을 캐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O1A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실제로 두 개를 더한 게 뭐랑 같다? 벡터 EC랑 같다는 걸 체크해 오셔야 돼요. 즉 벡터 EC의 길이가 나온 거야. 2분의 1. 그 다음에 제가 뭐 했냐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어떤 가운데 있는 요 길이 이제 길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알아올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적절히 이용해서 알아오고 여기가 8분의 1인데 이제 여기 두 개는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왼쪽도 8분의 1, 그럼 8분의 2, 반지름이 1이니까 저 빨간 색깔이 8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쪼개줘야 우리 목적지가 이제 A부터 B까지 길이 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되게 힘드네요. 네, 일단 뭐 그런 문제입니다. 얘랑 조금 정리가 되어 어때요? 이게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렵죠.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어려우면 뒤에 있는 여기 페이지는 일단 넘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특강 형식이라 오랜 시간 동안 한 게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한 번 더 설명해 줘야 되나요? 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한 번 더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나면 해보는 건데 좀 어렵다 싶으면 일단 넘어가세요. 이런 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기하가 괜히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하란 과목이 여러모로 좀 어렵습니다. 자, 또 한 번 물어보실래요? 바로 밑에 문제요. 가볼게요. 이것도 약간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과거에 배운 것 중에 약간 이거랑 유사한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거를 원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약간 사실 그 느낌의 벡터 문제야. 이 문제는.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적절한 타이밍이 오며 과거에 이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풀어라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읽어볼게요. 자, AD의 길이, BC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자, AD의 길이가 8이고요. 여기가 8이고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뭔 소리야. AB의 길이가 8이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6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E, F, G, H 보이세요? 이거 전부 다 중점이래요. 그럼 뭐 중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요런 길이들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 다 중점이니까 뭐 요런 길이들도 원한다면 다 구할 수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자, 선분 CF. 자, CF가 어딨냐면 여기. 요 CF를 지름으로 하는 원 하나 보이세요? 이 원 위에 어떤 점. 자, 이 점은요. 역시나 고정된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 P라는 점은 방금 전 문제랑 마찬가지야. 위에 문제에서 Q 같은 것처럼 움직이는 점이야. 근데 원 위를 움직여요. 그럼 어쨌든 움직이니까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최대값 왜 움직이니까 그때마다 저 더한 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나 최대값 가장 큰 게 얼마냐 라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EG랑 HP 한번 표시해 볼게요. EG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EG고요. HP는 요 벡터입니다. 자, 두 개를 더한 거의 길이가 가장 커질 때가 언제니?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약간 위에랑 비슷한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저 중점이라는 말을 왜 좋은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는 두 벡터를 더하기가 힘들죠. 근데 혹시 나오나? 여기 있는 위에 벡터 EG를 여기 밑에 있는 벡터 BH로 옮겨도 될까? 나오나? 다시 벡터 EG 대신에 이거 써도 돼요? 된다는 거야. 사실 중점이란 말은 이거가 된다는 걸 보장해주는 조건이에요. 왜? 중점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 돼요. 1대1. 그리고 닮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평행선이다라는 게 보장이 돼. 평행선이란 말은 방향은 동일하고요. 또 역시나 중점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로 구해보시면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10이 나오거든. 근데 10의 중점이니까 요 길이도 5가 돼가지고 어쨌든 중점이란 거는 이제 여기 같다는 걸 보장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벡터 EG 대신에 벡터 BH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할 수가 있겠네. 어떻게? BH 더하기 HP는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쭉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BP. 어쩌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뭐랑 같다? 벡터 BP가 되는 거야. 그럼 어쩌면 이 문제는요, 이 벡터 BP가 될 수 있는 최대값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어쩌면 이 보라 색깔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이제 원을 배워요. 그때 뭘 배우냐면 이제 원의 어떤 위치 관계란 걸 배우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걸 배워요. 자, 한번 왼쪽에다가 고1 내용 간단하게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원이 있고 여기는 뭐 점인 경우도 있고 직선인 경우도 있고 어쨌든 많아요. 이런 어떤 케이스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를 배워. 사실 이제는 딱 그냥 고1 문제예요. 어쩌면. 자, 원위에 지금처럼 어떤 움직이는 점한계가 있어. 자, 그럼 나오나? 어떤 점이 있으며 요 점에서 바깥의 점까지 길이가 있겠지. 움직이는 점이니까 길이가 많잖아. 혹시 가장 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시 혹시 가장 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랑 했었나? 여기 저랑 한 친구는 없나? 자, 가장 길 때가 언제인지 저는 항상 설명할 때 이미지를 먼저 말했는데 그 찍어보시면 이렇게 가장 멀 때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자, 원에는 중심이란 게 있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보통 중심에서 여기 뭐 점이라던가 직선까지의 길이를 보통 그 당시에 D라고 많이 표현해요. 즉 이 D에서 뭐를 R만큼 더해준 게 가장 길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뭐 D 플러스 R 가장 최대값은 D 플러스 R 그리고 가끔 나오는 최소값은요 가장 짧을 때는 여기거든. 혹시 기억나? 얘는 그 당시에 D 빼기 R 이라고 해서 약간 그 DR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구한 적이 있어. 이제 이 문제는 딱 그 문제로 바뀐 거예요. 왜? 일종의 여기 있는 B라는 게 어쨌든 한 점이잖아. 이 B에서 어쩌면 원위에다가 어떤 선을 하나 그을 건데 가장 길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럼 그게 언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먼저 봐드릴게요. 이미지는요, 어쨌든 가장 멀 때니까 여기 뭐 가장 먼 쪽에 선을 그어봐. 그리고 이 선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요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중심의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더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나 이해하고 있어요? 약간 그 당시에 배웠던 약간 D 플러스 R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로 바뀌는 거야. 단지 이제 벡터 버전인 거지. 이제 요 벡터를 여기서 푸는 거예요. 자, D를 구해볼게요. 요 D는요, 이 F가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겠죠. 요 길이가 4인데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한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보시면 여기 있는 D 값이란 게 뭐가 나온다? 루트 40이 돼요. 그리고 반지름은 2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맥시멈 최대값은요 루트 40 더하기 2입니다. 즉 D 플러스 R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기 해보시면 정답은 2번에 있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나오나? 보니까 이제 여기 더하기까지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면 이런 식이야. 약간 고일 문제야. 사실 이 마무리는 약간 고일 문제예요. 가장 멀려면 D라는 걸 먼저 구해서, 그러니까 저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부를게요. D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R, 이제 반지름만큼 더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한 번 질문해 주세요. 얘는 좀 그래도 저는 그냥 할 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확대가 안 되네. 더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가 안 돼요. 400%. 다시 말할게. 여기 페이지는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고, 만약에 정 어렵다는 친구는 일단 뭐 저희가 긴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선택과 집중, 조금 더 기본기를 다지시고 기본 계산부터, 그리고 소위 대표 문제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또 한 번 물어봐줘. 1번이요.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도 참 1번 문제는 참 일단 어려운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실제로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혼자 풀 때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저기 해설지님을 좀 참고를 한 부분도 저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한번 소화해 봅시다. 자, 1번 가볼게요. 2019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좌표 평면에서 넓이가 9인 삼각형 ABC의 세변위를 또 움직여. 여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움직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역시나 뭐 영역이 생기고 최대값, 최소값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ABC란 게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은 뭐 정삼각형인지 이등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제가 여기를 A, B, C라고 두고, 자, 읽어보시면 A, B 위를 움직이는 게 어떤 P라는 점, B, C 위를 움직이는 게 어떤 Q라는 점, 그리고 CA 위를 움직이는 게 어떤 R이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새로운 점. 자, 이 X는 지금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 새로운 점 한 개가 있고 이거를 만족하는 이 점이 나타내는 영역이 있나 봐. 참고로 저희 얼마 전에 앞에서 이런 관련 문제를 몇 개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관계를 만족하는 X라는 점이 또 막 움직이겠지. 왜냐면 PQR이 움직이면 당연히 X도 움직일 거예요. 애초에 지금 X라는 식이 오른쪽에 보시면 PQR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PQR이 움직이면 X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어떤 영역이 생길 거야. 그쵸?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체크한 게 안 한 게 있는데, 삼각형 ABC의 전체 넓이는 9입니다. 이 전체 넓이는 9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x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과연 이 식이 무슨 말인지부터 사실 이해를 해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거기부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자, 그리고 아마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약간 이제 어떤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럼 자, 제가 일단은 여러분 느낌이 안 오니까, 자, 느낌이 안 오니까, 지금 제가 찍어 놓은 요 세 점 있죠? 지우야. 요 세 점으로 한번 제가 저 x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한번 뭐 이런 느낌이구나를 먼저 한번 고찰해 보고, 어쩌면 정말 해봐야 돼. 몇 개 해보면서, 아, 저렇게 더해지는구나 느낀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뭔가 이제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자,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파트가 두 개예요. 요렇게 한 파트, 요렇게 한 파트를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게 AX. 그러니까 X가 종점이거든. 이제 X의 위치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먼저 왼쪽 걸 먼저 볼게요. 자, 왼쪽 거 보시면 괄호 안에 AP랑 AR을 더하라고 써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AP는 요거고요. AR은요. 이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할 건데 이제 이 경우는 삼각형 법칙 말고 소위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해서, 아이고 평행사변형 아니다. 자, 요렇게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하시며 여기 있는 AP 더하기 AR이 지우야 요거란 거는 이해하시죠? 요게 지금 AP 더하기 AR이거든. 그치? 그런데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곱하기 4분의 1 있잖아요. 자, 우리 실수에 대해 배웠는데 곱하기 4분의 1을 하는 행위는요. 방향은 안 바뀌어요. 길이가 4분의 1. 여기서 길이가 4분의 1 되는 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딱 여기거든요. 여기. 상상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야. 색깔을 보라 색깔로 바꿀게요.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를 구한 거야. 자, 얘랑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AQ. 자, AQ가 어디냐면 AQ가 여기야. 근데 이번에는 곱하기 2분의 1. 요거의 절반이니까 여기인가? 요게 오른쪽이야. 자, 두 개를 또 더하래요. 그럼 두 개를 더해 보시려면 또 한 번 더 평행사변형 법칙을 써보시며 대충 한 여기쯤에, 자, 여기쯤 보이세요? 아, 색깔이 없다. 여기쯤에 X가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 자,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제가 처음에 찍은 그 PQR 가지고 시키는 걸 한번 해본 거야. 여기쯤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지금 P랑 R이 바뀌고 Q가 바뀌면 이 점도 바뀌잖아. 과연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설지에도 나와 있는 설명이지만 제가 한번 저의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요. 한번 거슬러 가볼게. 컴퓨터의 좋은 점,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요.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 저희가 일단은 방금 처음에 말했지만 원래 이 문제는요. 어쩌면 크게 파트가 두 군데예요. 요렇게 한 군데가 있고 요렇게 한 군데가 있어요. 자, 먼저 왼쪽을 볼게요. 왼쪽은 뭐냐면 AP 더하기 AR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어쩌면 얘를 분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분배해 볼까요? 자, 말한 적 있지만 벡터도 분배라던가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스칼라 관련 계산이 됩니다. 자, 분배해 보시면 딱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제 x를 만들 때의 p라는 점은요. ap의 4분의 1이야. 그치? 자, 여기서부터 한번 고차를 좀 해보자. 자, 지금부터 한번 고차를 좀 할게요. 이제 다 지울 겁니다. 여기를 다 지우고 고차를 해야 되는 문제야. 왜? 어려운 문제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P라는 점은 AB 위에 있다고 했잖아. 여기 어딘가에 지금 P라는 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론상 P가 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여기거든. 요게 이제 이론상 가장 먼 곳이야. 가장 먼 곳. 어디에서? A에서 보자면 결국 벡터 AP니까 P가 종점이란 말이야. 가장 먼 곳이 여기야. 그런데 결국 4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가장 먼 데로 간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이걸 못 써. 그럼 어디를 쓴다고? 자, 지금 써볼까요? 요거를 딱 4등분 내세요. 그리고 어디에? 가장 먼 곳으로 가도 결국은 4분의 1 AP라는 친구는 여기가 돼. 어쩌면 가장 먼 곳일 때 여기가 가장 어쩌면 긴 거예요. 4분의 1 AP 입장에서는. 지금 요 말 이해했어? 혹시? 그러니까 지금 P라는 게 움직이는 점인데 4분의 1 AP는 지가 멀어봤자 딱 여기까지라는 거야. 4등분한 것 중에 첫 번째까지예요. 그러니까 짧으면 여기서 짧아지는 거지 더 길어질 수는 없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4분의 1R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R이라는 점은 CA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4등분을 해서 결국 뭐다? 4분의 1 AR이라는 친구는 지가 제일 길어봤자 이거예요. 여기가 가장 길 때야. 여기가. 이거 두 개가. 그럼 자, 뭘 해보고 싶냐면 그럼 가장 길 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장 길 때 두 개를 더하면요. 자, 지금부터 가상의 선한계를 그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지금 가상의 선한계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럼 자, 가장 긴 두 개를 더하면요. 어떻게? 평행 사변형 법칙을 이용하면 보이세요? 자, 가장 길 때에 두 개를 더한 거는 결론적으로 요렇게가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 지금 여기에 위치를 보통 지금 해설지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이름 한 개를 줘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점의 이름을 지금부터 제 마음대로 한번 S라고 둬볼게요. 그럼 결국 이제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를 저희가 편의상 4분의 1 AS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자, 지금 이게 뭐냐면 가장 P랑 R이 가장 멀 때의 S예요. 즉 가장 먼 S예요. 근데 여기서 상상해봐. 여기서 만약에 AP가 조금 짧아지면요. AP가 조금 짧아지면 S가 보이세요? 여기에 S가 생겨요. 즉 AP가 짧아지면 여기에 S가 쭉 생겨서 여기에 S가 다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R이 짧아지면요. S가 여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P, R이 둘 다 짧아지면 결과적으로 S는 여기 안에 전체 다 찍을 수가 있어요. 너네가 원하는 점 한 군데를 이 두 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실수배를 해서 더하시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왼쪽에 관한 얘기를 아직 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은 손도 안 댔어요. 이 왼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문자한계를 빌려 써가지고 4분의 1 AS 라고 표현했고 얘는 지금 저 색칠된 저 부분을 다 찍을 수가 있는 애야. S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있는 Q, AQ를 볼 거야. 자, Q라는 점은 여기 BC 위에 있어요. 근데 2분의 1이니까 요거의 딱 절반이잖아. 이게 재밌는 게 이 AQ의 절반이 어디냐면요. 여기 직선 하나 보이세요? 여기가 어쩌면 뭐냐면 여기가 2분의 1 AQ의 위치예요. 여기 위에가. 그래서 2분의 1 AQ라는 점은요. 여기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점들을 다 만드는 어쩌면 이런 선 위에 있는 점이야. 자, 그리고 마무리는 이거 두 개를 한 번 더 더하셔야 돼요. 자, 역시나 몇 개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S라는 점과 자, 요거죠. 요 점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어떤 영역을 알고 싶으면 극단적인 점들을 다 찍으세요. 가장 뭐 최대값, 수소값 그런 것들을 다 찍어보면 사실 이제 적당하게 어떤 바운더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S가 일단은 요 왼쪽에 여기가 S일 수 있거든. 얘랑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자, 두 개를 한번 더 해봐. 자, 지금 4등분이니까 요거 한 개랑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이론상 어디에 찍힌다? 여기에 찍힌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요 X라는 점을 검정 색깔로 찍을 겁니다. 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 이제 Q라는 점만 바꿔볼게요. Q라는 점을 여기서 만약에 조금씩 옆으로 옮기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중점이 있겠지. 이쪽으로 Q를 옮기시면요. 여기 있는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더한 게, 자, 역시나 평행 사변형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잠깐만, 어디 찍히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아, 쟤는 좀 적당히 찍히겠다. 이거는 극단적인 점이 아니구나. 이거 두 개는 적당히 찍힐 것 같아요. 저거 말고, 자, 뭐 더할 거냐면, 색깔. 자, 여기가 S일 때, 자, 여기가 S일 때랑 Q가 여기일 때를 찍어보시면, 자, 정중앙이야. 자, 그러면 X라는 점이 선을 한 개 그어볼게요. 여기에 찍혀요. 딱 여기에. 여기에. 그리고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번에는 S라는 점이, S라는 점이 여기에. S가 여기에. 아, Q가 여기에. S가 여기를 찍어보시면요. 이거는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에 찍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번에는 S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 그냥 0 벡터, 그리고 Q라는 점이 여기면요 여기도 찍혀요. 즉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결국 영역을 보겠다는 거는 극단적인 것들을 다 찍어보시면, 자, 이제 결론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일단은 설명도 나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찍어봐서 이 어떤 바운더리를 다 찍으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의 어떤, 보이세요? 이런 어떤 육각형 모양 안에 저 X라는 점이 다 찍힙니다. 근데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지 끝나거든.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4등분을 했잖아. 사실 이 그림은 생각보다 꽤 예쁜 그림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선을 좀 몇 개 그어 볼게요. 얘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어 보시면요. 보이세요? 합동인 삼각형들이 사실 여기 그림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지금 전체 넓이가 9인데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 안에 삼각형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가 들어있어요. 자, 16개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건 여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뭐 비례식이라 부를까요? 전체 넓이가 9인데, 결국 이제 얘는 지금 처음에 4등분부터 해서 생각보다 안쪽에 이제 좀 예쁘게 쪼개져 이게. 그래서 16조각 중에서 어쩌면 10조각을 찾겠다라는 거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나와요. 자, 요게 이제 나오는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보시면 정답이 53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지금 좀 이해하겠어요? 어때요? 일단 설명을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네. 다시 한번 그냥 저의 언어로 설명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PQR이 움직여. PQR이 움직이기 때문에 X도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X가 나타내는 영역이 있나봐. 그게 이제 넓이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일단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크게 이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즉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근데 왼쪽의 모양을 보시면 4분의 1 AP, 4분의 1 AR이라 P랑 R이 제일 멀어봤자 일단은 4분의 1 조각을 내야 돼. 그래서 어쩌면 이제 여기에 4분의 1 AP, 4분의 1 AR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이 돼요. 근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두 개를 더하는 상상을 해보시면, 요 보라 색깔 보이세요? 여기에 저 4분의 1 AP 더하기 4분의 1 AR이 여기에 찍혀요. 그리고 오른쪽에 2분의 1 AQ는
Q가 제일 멀리 있는데 2분의 1 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초록 색깔 위에 Q라는 점들이 찍혀요. 2분의 1 AQ가. 그런데 여기 있는 보라색과 여기 있는 초록색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자, 더할 건데, 실제로 더할 건데, 여러분들이 더하실 때 약간 이제 마음가짐을 저희는 영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극단적인 것들끼리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가 밑에 점 찍은 것처럼 극단적인 것끼리 더해 주셔야 이렇게 이제 어떤 경계점들이 생겨요. 요렇게. 그래서 이번 문제는 실제로 한번 쭉 찍어 보시면 이런 식의 육각형 모양 안에 여기 안에 이 문제에서 말하는 x라는 점이 다 여기에 찍혀요. 여기가 이제 어쩌면 x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요 넓이는 너네가 이제 사실은 찍으면서 어렴풋이 느끼겠지만 요런 식의 어떤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들 조각조각이 생겨요. 약간 그 조각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총 16조각이 생겨요. 좀 이렇게 예쁘게 나눠보시면 그 중에서 저 색칠된 데 10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넓이 9에다가 16분의 10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제 P분의 Q가 8분의 45가 나오고 두 개를 더하시면 53 나옵니다. 지우 약간 정리할 수 있겠어? 일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또 한 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저희 개념원리 그 실력업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실력업 문제인데 그때 제가 한번 설명하긴 했는데 역시나 뭐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 문제도. 자, 질문해 주세요. 자, 중단원 3쪽의 1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중단원 3쪽에 혹시 나오나 이 문제 맞아? 이게 3쪽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 맞아요? 아, 아니구나. 미안해. 잠깐만. 이게 3쪽이 이게 교사용 문제가 번호가 매번 달라져가지고 페이지 번호가 이 문제겠네 그러면? 네. 자, 벡터 관련 문제고요. 자, 이번 문제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점 5개가 있어요. OA를 짧게 줄여 벡터 A, OB를 벡터 B, OC가 저거, OD가 저거, OE가 저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세 점 CDE 중에서 AB 직선 AB 위의 점인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거든. 혹시 나오나? 우리 얼마 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문제 기억나세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기억나? 제가 뭐 고1 내용 설명하면서 사실 고1 때도 우리가 이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뭐 말하자면 요런 그림이잖아. 요런 거에 대해 말한 적이 있거든. 혹시 나오나 기억나? 일단 이거를 알면 그 전략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 이게 뭐였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고1 때는 기울기가 같다.
식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기울기란 걸 딱히 못 구하잖아. 사실 다음번 시험 범위 때 방향 벡터라고 기울기 유사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배우기 전이고 이제 우리가 배운 거라고는 이번에 실수배를 배우면서 평행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 자,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너가 뭐를 보이면 되냐면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씩 묶어서 이게 다른 한 개의 실수배가 되는 거를 보여줘야 돼. 다시 어떤 한 벡터가 나머지 저 벡터의 실수배가 된단 말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평행한다는 거지. 그치?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 건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직선 AB란 건 고정이거든. 그럼 지금부터 밑에다가 한번 벡터 AB를 구해볼게. 근데 위에 보시면 시점이 전부 다 O란 말이야.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기술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으로 바꿀 수가 있어. 혹시 나오나? 요건 기억나? 즉 벡터 AB를 OB 빼기 OA 하면 같은 말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걸 이용해서 먼저 OB 빼기 OA 하시면 요렇게 벡터 AB를 먼저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요 세 개의 행방이에요. CDE가 요 직선 위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C부터 알아볼게요. 어떻게 알아보면 돼? A든 B든 하나를 끼고 일단 하나를 먼저 구해야 돼. 자, 지금부터 한번 AC를 구해볼게요. AC는 OC 빼기 OA랑 같은 말이거든. 근데 위에 보시면 OC가 나와 있고 OA 나와 있으니까 두 개를 빼보시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나 질문. C는 한 직선 위에 있을까? 혹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자, 벡터 AC를 구해봤더니 그렇죠. 이거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왜? 이걸 너가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실제로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거라 실수배가 된다는 말은 평행하다. 즉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혹시 나오나 저기 뒤에 있는 D랑 E도 확인할 수 있겠어? 유사한 방법으로. 자, 요거는 굉장히 대표 문제입니다.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정리해 보세요. 요 테크닉을 써야 돼. 왜 시점이 O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O로 가고자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예나야 또 질문해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그러니까 뒤에 수능 기출은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저희가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멘탈 나갈 이유는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요런 거는 풀 줄 알아야겠죠. 지우는 또 질문할 거 없어?
그럼 지훈 아까 말한 대로 틀린 거 좀 확인하고 있어봐. 틀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질문 없나요? 얘나는 괜찮다고 했고. 자, 나오나 질문 또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없다는 게 제가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요? 그럼 일단은 오늘 처음에 말한 대로 오늘은 조금 이르긴 한데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 대신에 이제 목요일 날은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지 피드백하고 하면 뭐 조금 더 오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마 목요일도 1시간 반 정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론상 목요일이 종강이고요.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본 수업 시간에 그럼 이제 직전 대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다 싶으면 뭐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하면 뭐 길게 하지 않더라도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내로해서 그냥 복습 간단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낼게요.